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이재명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 후보가 말씀하신 김포공항 이전. 근데 하나 또 논리가 또 들어가셨어요.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거리 그 항공기 운항 노선은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선 주자 때는 존치라는 입장에서 지금 또 진일보하신 거고요. 대선 때는 이게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다 20만 원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지역 개발 위주로 또 약간 바뀌신 거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 못하겠는 게 이 적절한지 여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여기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다 예정돼 있어요. 5조 원이 투입됩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분이 이렇게 공약을 했다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이 공약이 본인이 그동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서울시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약이에요. 어디요?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제주도 타격이 있죠. 그다음에 각 지방공항에 있는 곳들은 다 타격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폐지할 수 없죠. 그건 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뭐 고속철도를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속철도로 제주도까지?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에서 지금 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괄선대위원장이신데 본인 선거가 급하니까 예. 본인 지역구 위주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공약을 내신 거다. 그래서 급하긴 급하신가 보다. 그러나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변호사 언급하실래요? 김포공항, 뭐 제가 또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김포공항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김포공항에서 가던 국내선들은 못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그걸 이제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겠다. 예. 인천공항까지 거리, 시간 그게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접근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KTX로 이제 해저 터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섬이기 때문에 와서 뭐 하루 자고 가기도 하고 렌트카도 이러지만 만약에 도로가 뚫리거나 KTX에 연결된다 그러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저 터널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이걸 당장하기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 때 이 공약을 내부 검토 단계에서 비판 중에 근거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5년 정도까지는 착공 자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인천의 공항을 일단 넓혀야 됩니다. 인천에 활주로를 넓혀서 그 확보한 다음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본인 국회의원 되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손댈 수 없는 그 사업의 규모예요. 그럼 이 공약을 왜 내셨을까? 이제 개항을 급하신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단 공항 접근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하고 강서구 몇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부정적 영향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왜 대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셨다가 지금은 그렇게 내시느냐 조금 이해 안 되는 이게요. 선거 때마다 이제 공항 이슈 나오는데 이제 성남공항도 항상 얘기 나오고. 성남공항을 뭐 이전하자는 얘기는 나오고. 정말 오래된 얘기죠. 이거 뭐 성남시장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고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요. 제가 한 30년 들은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당장 되겠다보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차원이면 된 것 같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은? 사실 앞에서 했던 말이랑 연결되는 말인데요. 아마 그 인사 검증이 이제 법무부로 왔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이게 미국식이다. 미국은 그렇게 한다 그랬죠. 미국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뭐 한마디 더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뭐 남이 뒤나 캐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책 위주로 간다. 대통령실은. 그렇죠. 네. 근데 정책 위주로 가는 건 좋다. 그리고 인사 검증은 안 했으면 인사 검증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남의 뒤를 캐는 거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사 검증이 뒤 캐는 거다. 이런 예로 말씀하셨고 마치 사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국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역할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FBI에서 하는 거죠. FBI와 법무부는 사실 FBI는 완전 독립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검찰과
경찰청이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FBI 수장은 임기도 거의 보장돼 있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이거죠. 우리나라 법무부는 사실상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검사와 우리나라 검사는 완전히 달라요. 검사의 역할도 다르고 법무부 역할 다르거든요. 미국 법무부 장관은 그냥 미국 그 연방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인 정도예요. 어토노미 제너럴 이러거든요. 예. 일반적인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 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수사권을 갖고 집행권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냥 미국식이다. 그럼 미국식이면 차라리 그냥 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그런 데 맡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법무부에 맡긴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토론에 이어갑시다. 네, 이게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현재가 더 나은 것인지 법무부 내에 검증단을 차려서 각 기관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을 놓고 거기서 검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참모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중앙행정기관 장 산하에 있는 검증단이 더 낫다라는. 제도적으로 보면 그게 더 앞선다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것을 뭐 독립된 기관 하나 만들고 하는 것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은 진일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필 한동훈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검증 기능이라는 것은 권한일 수 있지만 책임의 요소예요. 항상 우리가 부실 검증이 문제돼 왔지 검증 단계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건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알기 때문에 얘를 봐줬다라는 부실 검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한동훈한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추천은 일단 인사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검증은 지금 검증단에서 하는 거예요. 법무부 소관에. 검증단의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판단은 누가 하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진 거예요. 따라서 절차상 두 개였던 건 세 개를 나누는 것이 권한의 분점 차원에서도 거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사검증에 대통령한테 항상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면 부실검증인데 예. 부실검증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더 권한이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정부 접근권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판적 시각이 있다가 갑자기 왜 권한 남용의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지 일단은 인사검증에 그동안에 쏟았던 포커싱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 말이 안 되는 잠깐만요. 게.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윤 변호사가 언급하신 걸 제가 그냥 그림 그리듯이 다시 설명드리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인사기획관실이 추천은 담당한다. 네. 추천된 인사들에게 뭐 전과 기록이 어떤지 뭐 세간의 평이 어떤지 각종 정보 같은 것들을 그걸 검증하는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독립적으로 신설해서 맡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증된 자료를 청와대로 다시 보내면 청와대 비서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토 결정한다. 그렇죠. 판단해서 결정하죠. 적절한 인사인지.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현 변호사 요런 얘기. 그거 맞는데요. 예. 근데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사기획관이 검찰 사무국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인사기획관실도 검사 출신이고. 그쵸? 검사 출신이고. 그죠? 근데 검증은 당연히 법무부에서 하니까 검사들이 하겠죠. 근데 판단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는데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금 누굽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세 단계에서 다 공통점은 검찰 출신이다. 이건 그러니까 또 사실 사실상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아니 근데 무슨 이것을 더 얘기하죠. 조금 더 들을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이 어찌 보면 다 연관된 분들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분리돼 있지만 한 몸이고 저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럼 이제 원래 인사검증은 어디 담당이냐. 인사혁신처 담당이에요. 인사혁신처에 검증팀을 두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걸 법무부에 두느냐. 법무부는 그런 법적 권한도 없는데 정부 조직법상. 예. 정부 조직법상 인사에 대한 그 검증이나 추천권은 인사혁신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사혁신처에다 설치해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되는데 왜 하필 그걸 권한도 없는 법무부에 가느냐 이 문제 제기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하긴 지금 인사혁신처가 있죠. 있죠. 원래 거기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는 이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고요.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의 경우는 인사혁신처의 인프라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대통령실에 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디 각 기관에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 검증서를 내거든요. 맞아요. 한 몇백 개를 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게 사실 검증입니다. 그러려면 전과 기록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인프라가 좀 적은 거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검증단을 두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버거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판단이 만약에 인사혁신처에 둬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보다는. 그러나
법무부에 뒀다고 해서 이게 비판의 대상은 되는 건 아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할래? 그런 문제하고 대통령실하고 법무부가 어느 걸 선택할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정보와 관련돼서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지금은 위임을 한 거거든요. 위탁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조직법에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업무 분장에 안 들어있다. 예, 거기에 보면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해서 거기에 인사검증이 들어가냐. 이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 그 조항이 있는 거죠.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고. 위탁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절성 여부와 관련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런 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사혁신처 문제는. 그러니까 장기적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전에 잠깐만요. 현근택 변호사가 고전에 언급한 청와대 인사기획관실도 검찰이 장악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도 검찰이 장악하고 있으니 또 서로들 모르는 사이도 아닐 테니 결과적으로는 인사 추천, 검증, 그다음에 판단 세 기능이 다 검찰 손에 가 있으니 그 고위공직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이 한동훈 장관 휘하라고 하는 표현이 모호합니다만 연관되어 있는 검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논리에 대해서는 답. 자, 검증은요. 검증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검증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해서 이제 그걸 검토하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은 추천부터 선택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검찰이 아니에요. 이미 엎어섰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조응천 의원은 다 검찰로 봐야 되나요, 우리가? 그럼 법제사법위원회 자기 식구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보면 인적 풀이 줄어드는 거고 하나 문제는 이건 있어요. 일단 제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제도가 괜찮으면 그다음에 현재 담당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담당자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증해 다오. 이래야 되는 것인데 현재 담당자가 한동훈이니까 이건 안 돼. 그러면 한동훈이 만약에 민정수석으로 갔으면 거기다 천 맡기는 것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민정수석으로 갔으면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검증 기능을 또 빼야 되겠네요. 이런 식의 뭐가 안 되면 그 부처를 어떻게 하는 이런 정도의 접근 방법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한 변호사는 어쨌든 그 새 추천이든 검증이든 판단하는 분들이 다 한 몸인 거는 또 국민들도 이해할 것 같고요. 지금 법무부에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에 위임하는 걸 이해가요. 원래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검증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사혁신처에 위임한 거거든요. 본인의 권한 일부를. 그걸 다시 대통령실에 위임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법무부에 한다. 말씀처럼 이제 법무부에 원래 인사 검증이 된 거 없거든요.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이 많이 해당된다 그러면 법제처가 해도 돼요. 법제처가 정부의 모든 법 해석이라든지 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처럼 국방부에서 해도 돼요. 그건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데 어디든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하던 거니까 법무부에서 해도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보에 대한 거 NSC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법무부에 해도 되고 국방부 해도 아무래도 해도 된다는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되죠? 법적 근거 뭐예요, 그게?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딨어요? 아니 법무부의 정부조직법에 네. 법무부를 할 수 있는 일에 인사 검증이라든지 정보 수집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잖아요. 제가 보세요. 예를 들어 법은 다 똑같아요. 효력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상에 법무부의 법무에 관한 사항에서 쭉쭉쭉 행령 다 있고 나서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에 인사검증이 안 들어간다는 해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법을 보자고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무원의 정보 수집 관리 기능이 있어요. 그 법이 본인이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통령령에 의로. 그러면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한 것이 공직자 후보 정보 수집 관리 무슨 영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 위임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이 영에다가 만약에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법이 국방부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을 만드세요 그럼. 그런 법을 타당하겠어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영에다가 국방부에 인사 검증을 맡길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으면 국방부에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거예요. 가능해요. 말이 돼요? 아니 왜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자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 법 자체가 인사 검증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시행령 하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민정수석실에서 한 이유가 뭐겠어요. 민정수석실의 관할이 경찰, 검찰, 사정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이 있는 기관들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정보 접근성이 없는 법제처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실질적인
권한 행사 관련된 거이죠. 그러니까 법무부에 둔 것은 사정기관의 일종인 검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이 있는 거예요. 경찰에 왜 정보를 달라고 하겠어요? 왜 민정수석실에 했겠어요? 이런 식의 논리를 벗어나서 야 그럼 위임 규정의 그 근거에서 하면은 아무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국정하지 말자는 거죠. 자, 잠깐만요. 네. 아니 이제 한마디 하게 됐겠죠. 뭐 정부 조직법 그다음에 뭐 국가공무원법 법의 어떤 령 그것이 어떻게 위임하고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요. 네. 조금 좀 알아기 쉽게 정치적 토론으로 네. 가서 자 그러면 현 변호사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오히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을 두려고 할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상 이제 민정수석 역할을 맡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면서 민정수석에서 인사검증을 했던 거는 말씀처럼 검찰, 경찰, 국정원 여기를 다 통할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에는 뭐 어쨌든 경찰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수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찰 기능에. 그러다 보니까 뭐 범죄 정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국정원은 뭐 세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겠죠. 이거를 통할하는 거는 민정수석이 맞아요. 민정수석이라는 건 독자 부서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를 행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를. 근데 법무부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경찰은 관할 안 하고 있죠. 네. 국정원 관할 안 하고 있죠.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도 인사 파트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산하에 만든 인사검증부서에 국정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과거에 민정수석이 하던 경찰, 검찰, 국정원 요거를 관할하는 역할을 사실상 법무부에 맡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두고 거기로 해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그걸 폐지하고 법무부에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상 이제 폐지해서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한쪽으로 몰아준 거죠. 한동훈에게 몰아주려고 그렇죠. 그 얘기다? 아니죠. 그러니까 법무부를 몰아주는 건데 결국은 지금의 법무부는 검찰이라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찰에게 장관이 몰아주려고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도 이번에 인사할 때도 보면 검찰총장 이건 안 듣고 그냥 하잖아요. 없다는 이름으로. 검찰총장 아직 공석이죠.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전 같으면 뭐 인사를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냥 뭐 그전에는 총장 의견 안 듣고 합니까 이러다가 그것도 패싱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검찰총장 누가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왜냐하면 장관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장관, 민정수석, 총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사정기관을 다 통할하는 기능까지 두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한동훈 민정수석을 만들고자 하는 거다. 그 얘기다.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크게 보면 청와대 집무실을 옮길 때도 반대했던 민주당 논리가 저는 이해가 안 됐고 왜냐하면 내 특권을 내려놓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좀 옮기겠다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서 주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론 법무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일단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한동훈 뭐 이런저런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뭐 결국은 윤 대통령도 같은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의 직계 선배였으니까 검찰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논리죠. 이렇게 보시는지 대통령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들 아마 내리실 것 같습니다.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국민의힘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셨던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리 스미스가 부르는 스윗 드림스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